네, 2025년 학예 강화학습 세미나 챕터 5 에이전트의 행동 평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용어 정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보상, 리워드라고 표현되는 내용은 에이전트가 얻을 수 있는 단일 시점에서의 어떤 보상 신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환값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가된 보상의 총합을 얘기를 하고요. 아래처럼 이제 점점 감가 계수가 붙어서 최종적인 반환값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밸류 펑션으로 표현되는 거는 이 반환값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얘기를 하고 아래처럼 이제 V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문제 같은 경우에는 MDP, 이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가 없는 환경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제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MDP가 없는 환경에서 정책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워크 환경에서의 MDP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0에서 6까지 상태가 전부 다 정해져 있고, 이 전이 확률하고 보상을 모두 알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MDP 없이 전이 확률하고 보상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뭐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보상이 들어왔다, 이 행동 취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 정도의 로그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챕터에서 얘기를 하는 이 몬테카를로나 템포럴 디퍼런스처럼 이런 예측 기반의 학습 방식이 필요함을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 방분 몬테카를로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매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특정 정책을 따를 때 어떤 상태 S에서 시작을 하면은 미래에 받을 총 보상의 기대값은 얼마인가를 알고 싶다는 얘긴데요. 여기에서 샘플을 여러 번 돌려서 평균 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에피소드, 여기서 말하는 에피소드는 시작에서 종료까지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 S가 나왔을 때 그 이후로 받은 보상들의 합, 그 리턴 값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이를 여러 번 반복 실행해서 모은 것들을 평균을 내면은 대략적으로 V로 추정 가능하다라는 게 몬테칼로 방식입니다. 여기서 첫 방문 몬테칼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퍼스트 비짓 MC라고 그리고 모든 방문 몬테칼로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 S가 한 에피소드 안에서 여러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번 나오는 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 방문한 시점에 대해서만 리턴 값을 기록을 하고 몬테칼로를 수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모든 방문은 이제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다른 제약 조건 없이 모든 방문에 대해서 중복 제거 없이 모든 리턴 값을 누적을 시켜서 몬테칼로로 추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방문 몬테칼로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상태 S에서 총 얻은 리턴의 합을 T라고 표현을 하고, 이 상태 S가 등장한 횟수를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NT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 모든 에피소드 중에서 상태 S를 처음 방문한 횟수를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가치 함수 추정은 이 단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NS,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상태 S를 처음 방문한 횟수가 무한히 커질 때 이 실제 가치 함수의 추정치가 수렴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수식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R는 이 오프라인으로 평균 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샘플 결과를 받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당연히 필요할 텐데, 그럴 때 쓰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동등가중 평균하고 지수 평균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단순하게 이 평균을 낼 때 이 가중치를 따로 생각을 안 하고 모두 동일한 가중치로 평균을 낼 것이냐, 아니면 지수적으로 이거를 그 시간에 따라서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EWMA처럼 이 지수 평균을 내 가지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줄 것이냐, 이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차 학습 같은 경우에는 매 스텝 후에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앞에서 봤던 몬테칼로가 실제 보상을 에피소드의 끝까지 보고 계산하는 반면에,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매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수행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면은
몬테칼로 방식은 예를 들어서 뭐 이 게임을 끝까지 다 해봤더니 총 보상 이 G가 37이더라. 그러면 처음 상태 S에서의 밸류는 37이라고 볼 수 있겠지 라는 방식이라면, 템포럴 디퍼런스는 오늘 해보니까 보상은 3을 받았고 내일 상태가 좀 좋아 보이니까 밸류는 30이라더라. 그럼 오늘 상태의 밸류는 3 더하기 이제 0.9 곱하기 30을 해서 이거를 총 합쳐서 30이라고 볼 수 있겠다 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 템포럴 디퍼런스가 타겟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제 막 받을 보상과 그리고 다음 상태에서의 추정값을 더한 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V, 저희가 알고 있는 가치함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 대한 예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TD 방식의 에러 값은 이 TD의 타겟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VT를 빼는 방식으로 에러 값을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다음 시점에 가치 값을 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추정된 반환 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MC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상에 기반한 경험을 통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편향은 좀 낮습니다. 편향은 낮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편향은 낮지만 분산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템포럴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추정값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편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산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몬테칼로 방식하고 다르게 이거는 모든 경험을 해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므로 매 스텝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 몬테칼로 방식하고 템포럴 디퍼런스 방식이 서로의 장단점이 좀 명확하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장점을 가지고 오고 싶은 어떤 회색지대가 존재하는데요. 이 MC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리턴은 좀 정확한 편이지만 굉장히 느리다는 점이 단점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이 매번 경험을 통해서 리턴 값을 누적을 시키는 방식이다 보니까 경험마다 이 에피소드마다 리턴 값 G가 좀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분산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TD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스텝을 보고 바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지만 어느 정도 추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치의 정확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상태의 추정치에 좀 너무 의존하는 편이어서 편향이 크고 실제값하고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 이 사이에 어떤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는 학습 방법이 이 N단계의 TD 학습이라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이 편향, 이 정확도하고 안정성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템포럴 디퍼런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존의 템포럴 디퍼런스는 오직 하나의 스텝만을 보고 추정하는 반면에 이 N스텝 TD 같은 경우에는 N스텝 동안에 실제 리턴을 보고 나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이 굉장히 크다면은 몬테칼로처럼 느려지지만 추정을 덜하니까 정확성은 올라가고, 그리고 이 N이 작으면은 템포럴 디퍼런스에 당연히 가까워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행 T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방문한 모든 상태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이 앞에 n스텝 TD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n 값이 무엇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n 값을 어떤 값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단순히 부트스트랩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n 값을 설정하게 되면은 편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n 스텝 각각에 대해서 특정한 가중치 람다를 부여를 해서 부트스트랩을 수행하는 것을 선행 T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행 TD 방식은 갱신이 한번 발생할 때 여러 개의 n스텝 정보를 조합을 해서 부트스트랩을 진행을 해서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이 선행 TD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멀티스텝 리턴의 가중합을 쓰는 n스텝 TD의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 GT에서 T 플러스 N까지가 이 N스텝 리턴을 나타내고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람다 값이 어떻게 가중치가 되느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중치 람다가 이제 1-람다 곱하기 람다의 n-1승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지수적으로 계속 쌓여가면서 이 람다가 0이면 1스텝만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템포럴 디퍼런스하고 이제 동일한 거죠. 그리고 람다가 1이면 이 완전히 그냥 앞에 가중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MC 리턴만 사용을 하겠다. 완전한 이 리턴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 가중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리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중 평균한 값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편향을 줄이는 템포럴 디퍼런스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 TD 외에 후행 TD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선행 TD 같은 경우에는 각 시점에서 이 n 스텝의 리턴들을 전부 계산을 하고 이거를 섞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n 스텝 리턴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시간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TD 같은 경우에는 매 단계가 지난 후에 방문한 모든 상태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한 시점에 생긴 TD 오차 한 개를 과거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최근에 방문했는지에 비례하게 분배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적격 흔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eligibility trac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문한 스테이트들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기억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후행 TD가 주는 이점 자체는 매 단계마다 이 상태 가치 함수를 갱신하기에 적절한 스테이트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추적하는 거에서 비로소 하는데요. 이 단순한 스테이트가 갱신하기에 적절한지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트를 얼마나 많이 갱신할 것인지도 판단해서 이 적절하게 스테이트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시인데 에피소드가 예를 들어서 1, 2, 1, 0, 3, 3, 3, 0, 3 이렇게 진행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시간마다 특정 스테이트를 방문하면은 해당 스테이트의 이 트레이스 자취에 플러스 1을 하게 됩니다. 매 타임스텝마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가치 함수를 갱신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eligibility trace 배열을 곱해주게 됩니다. 갱신 후에 이 적격 흔적은 람다 곱하기 감마 배가 돼가지고 점점 감소해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람다는 가중치가 반영된 개수이고 감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감가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의미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력이 감소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곱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가장 최근에 방문한 상태는 그 이전에 방문한 상태보다 현재 보상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적으로 람다가 1이 아니고 감가 계수가 좀 유의미할 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람다가 1이고 감가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몬테카를로하고 유사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후행 TD는 이제 매 에피소드마다 적격 흔적 배열을 0으로 설정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기만큼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태 S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가치 함수를 갱신하고 여기에 따른 적격 흔적 배열을 곱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태 S에 도달했을 때 갱신이 적절하게끔 이 적격 흔적을 1만큼 더해주는데요. 이전에 했던 거하고 같이 TD 오차를 계산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격 흔적을 감가시키는 방식으로 후행 TD가 수행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챕터 5, 이 몬테카를로 방식하고 TD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